안녕하십니까, 황성공원입니다. 지금 황토 맨발길에 왔습니다. 맨발로만 다닐 수 있는 코스이고요. 이 주변에는 신발을 신고 소나무 밭 사이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솔숲이 장관입니다. 송도 해도동에 있는 송도 솔숲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경주 황성공원의 소나무들은 그 자태가 한 그루 한 그루 조경 전문가가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손질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참 많습니다.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나무 가지의 모습이 너무 다채롭고 아름답습니다. 가끔씩 마루에 저기 보면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데 마루에 하늘을 보고 누우면 하늘로 바라보는 소나무의 자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맹문동이 이제 다시 계절을 봄이 다가오니까 대궁이들을 다 잘랐습니다. 뿌리만 남겨두고 잘랐는데 또 아름답게 삭시 올라올 것이 기대가 됩니다. 맹문동이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피면 많은 프로 사진가와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와서 취미 활동, 작품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우천시는 사용 제한이라고요. 황토길은 좀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가급적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의 3대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을 많이 하는데요. 연필이 희미한 연필이지만 종이에 자꾸 한 번 긋고 선을 긋고 두 번 끄면 나중에는 색담한 굵고 진한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과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의 3대 효과, 4대 효과에 대해서 누누이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다시 연필을 한번 긋고 진하게 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맨발 걷기의 첫 번째 효과는 지압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지압점이 있습니다. 고유 수용체라고 감각을 느끼는 수용체가 발바닥에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발바닥에는 또 땀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죠. 손에도 땀이 나고 체온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땀구멍이 닫히고 열리는 것 따라서 인체의 체온이 또 조절이 되고 또 환풍기와 같습니다. 배기 닥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또 체온은 또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은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지압 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200배 이상이 빨리 뇌로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에 조그만 양말 속에 모래 알갱이만 들어가도 아야 하면서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바로 뇌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속도가 초고속도로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발은 인체의 지탱을 하고 균형을 잡는 것 외에도 인체의 두뇌와도 연결되어 있고 각 장기와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고유 수용체가 많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왜 발을 맨발로 걸어야 되는지, 이 맨발로 걸을 때 고유 수용체가 또 지압점이 각 기관과 장기와 연결이 되어서 활성화시키고 또 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깨우고 또 보강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발가락의 앞부분은, 발의 앞부분은, 발가락 부위는 머리 쪽에 해당됩니다. 귀, 코, 입, 눈, 뇌, 목, 다양한 또 두뇌와 머리와 관계된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까치발로
이렇게 5분씩 10분씩 맨발 걷기 하시면서 걸어 다니면 훨씬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의 가장 큰 효과, 지압 효과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인체의 각 장기와 기관에 지압점이 연결되어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지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바닥 및 발가락 아치 효과입니다. 발가락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굉장히 퇴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발가락이 자유롭게 펴지고 부채살처럼 오그라들고 위로 들고 아래로 내리고 하는 것이 왠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두꺼운 양말과 단단한 구두 속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움직일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만약 손을 꽁꽁 묶어서 가죽 속에 묶어둔다면 얼마나 건강에 해롭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발도 손 다음으로 정교한 마디와 뼈와 신경과 인대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으니까 그 외에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해도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족부 마사지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발 마사지 그리고 발치압 테라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족욕을 통해서 인체 혈액순환을 돕고 또 지압점을 활성화시켜서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인체의 발을 따뜻하게 하고 발을 족욕했을 뿐인데 신체가 개운해지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 맨발로 걷는 것만큼은 순간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속적이고 맨발로 걷게 되면 즉시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류량이 증가하고 지압점이 활성화되어서 각 기관과 장기가 부들부들하고 유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맨발 걷기를 미루시겠습니까? 당장에 이불 속에 있고 시간이 없어 하지만 정말 아는 것, 발 마사지가 좋다는 건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 마음으로 느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발 마사지를 해야 되겠다,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발을 디디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거 먹으면 맛있는데 하고 안다고 다 먹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을 팔아서라도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약이 좋은데 하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에는 또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는 스프링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탄력을 주어서 또 그와 연결된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중을 분산시켜서 쿠션 역할을 해서 무릎과 각 관절과 척추관 협착증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의외로 수술 직전에 한번 해보자 하신 분들이 맨발 걷기를 천천히 평지에서 걷기 시작했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맨발 걷기 발바닥 아치에는 혈액 펌핑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심장 하나는 주펌프라고 합니다. 혈액을 펌핑해주는,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발가락 끝에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중력을 거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젊을 때는 심장의 힘이 좋고 혈관이 깨끗하기 때문에 탄력이 좋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순환이 되지만 나이가 들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혈관도 탄력을 잃게 되고 근육량도 소실이 되어서 근육이 피를 쫙 올려서 혈액순환에 돕는데 발바닥도 약해지고 발도 약해지고 종아리 근육도 약해져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때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발끝까지 혈액을 뿜어줘야 되니까 산소를 공급해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심부름도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되는 경우가 생겨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의 펌핑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치가 움직이면서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혈액을, 동맥을 멈췄다가 발을 떼면 흘렀다가 하면서 피가 힘차게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싱 효과는 활성산소 제거입니다. 활성산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활성산소는 원래 좋은 용도가 많습니다. 저희 신호를 전달하고 또 치료를 하고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만 3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노화가, 항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새 구리 파이프가 반질반질 하다가 산소에 노출이 되면 그무틱틱 푸르죽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산화되는 것이거든요. 녹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늙어가는 것은 산화되는 것입니다. 녹슬어가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생깁니다. 산소가 이제 공기 속으로 들어가서 피 속으로 들어가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이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마치 자동차의 배기가스처럼 생깁니다. 그럼 그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남아돌 때는 악성 산화 물질로 됩니다. 그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독한 산화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배출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그것이 찌꺼기가 되어서 혈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각종 DNA 변형까지 일으킵니다. 세포의 변형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나 여러가지 성인병의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공급한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 적절한 운동, 호흡, 맑은 공기, 음식,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제가 왜 활성산소 중화제를 하는 것은 이 활성산은 필수 불가결하게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중화를 시킬까? 그것이 건강의 척도입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 제거거든요.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것은 뉴스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영양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활성산소는 이 얼싱, 맨발로 땅을 디딜 때 중화가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발견을 했거든요. 심장의학단 시나트라 박사가 또 전기기술자인 또 그분 박사님과 함께 얼싱이라는 글에서 이미 처음에 화두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박동창 박사님이나 권태관 교수님 등 여러분들이 선각자들이 한국의 맨발 걷기와 얼싱에 대해서 저변 확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중인데요. 저도 미력 하나마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활성산소가 어떻게 중화되느냐, 영양제도 있고 다양한 시도도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곧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 시한폭탄과 같죠. 그러나 땅은 마이너스 전화, 음전화로 가득 찬 배터리입니다. 자유전자로 가득한 배터리라는 거죠. 그 자유전자의 음전화를 띤 자유전자가 우리 땅과 접지할 때 서서히 자유전자로 이동합니다. 음전자로 이동해서 혈액 속에 다다다닥 달라붙게 되면 같은 그 길이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표면 전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액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뚝뚝 떨어지면서 혈액이 뭉친 것이 풀어지고 혈전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가 묽어지니까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 힘있게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도 중화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중화 제거에 이 맨발 걷기의 효용이 증명이 되고 또 다양한 수치를 통해서 최근에는 미디어에서 이런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체험 사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를 해보신 분들은 효과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확 줄어들거든요.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밤 12시가 되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만큼 피가 원활하게 흐르고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염증이 줄어들고 항노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체는 항산화 물질,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30대 이후에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활성산소량은 늘어난 데 비해서 반비례해서 항산화 물질은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피부가 늙고 심장이 늙고 그리고 혈관이 늙어가기 때문에 탄력을 잃고 쉽게 찢어지거나 쉽게 막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 3대 효과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에 좀 춥고 귀찮지만 잠깐 건강한 때 건강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또 나라가 평안할 때 국방을 강화하고 또 군비를 확충해서 자주 국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미 임진왜란 때 일국 이이가 정말 외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건강은 오늘 내가 맨발로 걸은 것만큼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꼭 지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원에서 맨발 걷기 습관TV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